안녕하세요. 2강 전기와 자기,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풀이를 맡은 과학 담당교사 박세환입니다. 우선 마찰 전기부터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을 때라고 했으니 얘는 접촉을 한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전기가 마찰 전기입니다. 접촉에서 발생하는 전기예요. 자, 두 번째, 전전기 유도는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이거는 문질렀을 때와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바로 비접촉해도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들이 남아서 얘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쌓였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중에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여기선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기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력과 청력. 인력은 다른 극끼리 서로 만났을 때 발생하는 힘이고요. 청력은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힘 모두 전기력에 해당을 하죠. 다음으로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전류를 우리가 약자로 표현하면 I라고 쓰고요. 단위로 표시할 때는 우리는 A로 쓰고 읽을 땐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수로에서 펌프가 만드는 수면의 높이차와 같이 전류를 계속 흐르는 것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의 약자는 V,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V라고 쓰고 얘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밑에 있는 이 공식을 놓고 봤을 때 전류는 전압과 서로 비례관계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저항과는 얘가 올라가면 전류의 값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므로 저항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위에선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저항에 대한 정의는 안 나와 있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값은 작아집니다. 즉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X축에는 전압이 쓰여 있고 Y축에는 전류가 쓰여 있는데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죠. 얘가 가장 대표적인 비례 그래프입니다. 즉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것을 표현한 그래프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저항의 연결입니다. 지금 전구가 여기엔 저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도선 하나에 전구가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러한 연결을 우리는 직열 연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선이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도선에 전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연결을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열과 병렬 연결의 차이는 바로 전체 저항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커집니다. 이유는 저항체가 길어진 것과 같은, 즉
길이가 길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이 커지고요. 병렬 연결은 저항체의 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많이 연결을 하면 연결할수록 굵기가 굵어져서 전하들이 이동하는데 편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직렬 연결은 하나의 전기기구가 끊어지면 모든 전기기구가 차단이 돼요. 만약 이쪽에 도선 한 갈래의 길에서 중간이 끊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전자들의 흐름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차단이 됩니다. 반대로 병렬 연결에서 만약 이 부분이 끊어졌다 라고 해도 밑에 방향으로 전하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구를 독립적으로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들은 우리가 형성평가 20문제를 풀 때 한 번 한 번씩 다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에 1번으로 되어 있는 중단하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전기 접촉식 전기고 전전기유도 비접촉식 전기예요. 얘네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엔 O, 옳지 않은 것엔 X라고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두 물체를 문지르면 마찰전기일까요? 정전기유도일까요? 네, 마찰전기죠.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얻었으면 마이너스 전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 잃으면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더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는 표현이죠?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다.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같은 극끼리 모이면 서로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죠. 그래서 같은이 아니라 다른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세 번째, 검전기의 금속판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어 벌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김새는 위에 커다란 금속판이 하나가 있고 밑에 금속박이 달려 있습니다. 얘를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으로 감싸고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 하나를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그랬을 땐 금속판에, 얘가 금속판이에요.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럼 금속박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쌓여서 금속박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기 때문에 서로 양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3번에서 설명한 내용은 동그라미가 되죠? 2번 문제는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놨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 서로 반대예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네, 전압은 전기를, 즉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디귿,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도 2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디귿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오음의 법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선생님 방금 왼쪽에서 오음의 법칙을 설명하실 때 I는 R분의 V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오음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위에 있는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각 변에 저항 R 값을 곱하면 여기선 지워지고 I 곱하기 R은 V가 되죠. 이거는 선생님이 가장 위쪽에 써 있는 이 공식과 같은 공식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디귿에 있는 내용을 대입을 해보면 전압이 2배가 됐대요. 그러면 이 V는 저항의 크기는 똑같고 전압을 2배로 걸어줬을 때 저항의 크기가 똑같았을 때는 전류를 2배 걸어줘야 이 등호가 성립을 하죠. 2와 2가 날아가서 결과적으로는 V는 IR 이런 공식이 되죠. 바로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5오hm 저항에 10V의 전압이 걸려 있고 2A의 전류가 흐릅니다. 리을도 우리가 풀 때 오음의 법칙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V는 I 곱하기 R 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압 자리에다가 10 그리고 전류 자리에 2 그리고 저항 자리에 5 하면 등호가 성립을 하죠. 등호가 성립했기 때문에 이 계산은 맞는 계산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이번 1회고사 때 출제가 되니 잘 정리해서 자신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리을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전구 3개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만약 전구 1개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만약 이쪽에 있는 필라멘트가 싹 끊어져서 얘가 불이 꺼졌어요. 그럼 다른 두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끊어져도 여기에 전자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2군데가 있죠. 그럼 전류가 계속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는 바로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불은 켜져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3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개념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전류가 발생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우린 이러한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일에 지금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코일이에요.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주위에도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비슷한 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얘는 자석이고 얘는 코일을 감아 놓은 건데 자석에선 N극, S극을 가지고 있죠. 코일에 전류만 흘려주면 얘도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하나의 막대자석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밑으로 넘어가시면 이렇듯 전류가 흐르는 코일 속에서 철심을 넣어버리면 얘가 하나의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즉 강한 자석이 되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장치를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로 자석을 만든 전자석. 이것들을 이용한 얘들은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영상장치, 흔히들 MRI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곳에 전자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바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선생님, 나침반의 N극, north의 약자를 써서 N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북쪽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안 돼요. 우리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꼭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막대자석에서 지금 나침반의 N극은 선생님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침반의 N극은 빨간 머리 N.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빨간 머리 N이라는. 그냥 그 제목만 우리 알고 갑시다. 빨간 머리 N. N극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지금 나침반에 보면 이쪽이 N극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얘도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코일에서도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얘는 아주 잘못된 교과서가 잘못 나왔어요. 얘는 지우고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니까 우리 교과서는 잘 나와 있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잘못 나왔네요. 이 방향이 맞습니다. 자, 얘는 이 방향, 이 방향. 이게 바로 다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쭉 연결해 놓은 선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들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있으면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 오른손을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뜻하는 곳은 바로 전류의 방향을 뜻하고요. 그리고 내 손가락의 방향이 향하는 곳은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뜻합니다. 이랬을 때 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여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이 손바닥 전체가 향하는 방향은 바로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인 그 힘의 방향을 뜻하게 돼요. 얘도 역시 전류와 힘은 직각, 그리고 자기장과 힘은 서로 직각. 다 수직이에요. 다 수직. 이랬을 때 오른손을 이용하면 이 방향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다. 약간 3차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밑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이 하나가 있어요. 코일보다는 도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도선이 하나 있고 이쪽에 N극과 S극을 갖다 놓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쪽,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향합니다. 엄지손가락 이쪽,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N에서 S 이쪽을 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손바닥의 방향이 어딜까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땐 위쪽 방향이죠. 얘가 바로 힘을 받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럼 이 도선이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이번 1회고사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손 이용했을 때 이 방향 설정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전류, 네 손가락 자기장, 손바닥 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힘을 이용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활용한 장치라고 써있죠. 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위치가 A라고 하는 위치와 B라고 하는 위치인데 A와 B의 위치에서 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오른손 우리 필기하고 있다고 하면 오른손 잠깐 펜 놓아 놓으시고 A 위치에서부터
한번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N극이 여기 있고 S극이 여기 있으니 전류의 방향이 이쪽,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그랬을 때 손바닥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래쪽이죠. 얘가 바로 힘의 방향이에요. A 위치에선 지금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자, B의 위치에 가시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고요. 그랬을 때 손바닥의 방향이 어딥니까? 위의 방향이죠? 이게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그럼 A에서는 밑으로, B에서는 위로. 자, 이렇게 힘을 받으면 이 도선은 바로 회전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여기를 축으로 얘가 회전이라는 걸 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바로 이쪽 방향. 우리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전동기가 힘을 받아서 전동기 내부에 있는 코일이 마구 움직이는 이러한 걸 우리는 전동기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동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건 X라고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에 있는 나침반 바늘은 모두 같은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는 하나의 막대자석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막대자석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침반의 방향은 N극 옆에선 이쪽 방향,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왔을 때는 S극에 왔을 때는 왼쪽 방향인데, 얘가 이 선에서는 어떤 방향이냐면 이렇게 이런 방향들을 띄고 있어요.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전자석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나타낸다. 네, 맞는 표현이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냅니다. 전류를 끄르면 자석의 성질이 확 없어져요. 자, 세 번째, 전동기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아주 옳게 썼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놓여있는 나침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얘가 하나의 막대 자석이 됐습니다. 자, N극, 나침반의 N극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향하고 있네요. 이쪽이 N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쪽이 S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이번엔 반대로 바꾸었어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랬을 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대자석의 N극과 S극의 방향이 바뀌는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N극 옆에 나침반을 놔두면 방향이 이쪽이에요. S극 옆에 나침반을 놔두면 방향이 이쪽입니다. 즉, 가와 나의 나침반의 방향이 정말 달라졌어요. 반대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요, 나침반처럼 표현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말굽자석에 양극 사이에 코일을 놓고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힘을 받아서 말굽자석 바깥쪽으로 코일이 밀려났어요.
이걸 반대로 안쪽으로 힘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술하라고 써 있네요. 힘을 반대로 받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선 N극과 S극을 반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정리해 두세요. 자, 74페이지에 우리 대단한 마무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생각금을 완성하기. 자, 전기와 자기가 2단원의 단원명이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부터 보면 마찰전기 그리고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왔었죠. 접촉을 해야 발생하는 전기, 접촉을 하지 않아도 대전체를 금속 물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정전기 유도,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개념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저항의 단위 옴. 다들 정리되셨죠? 이 셋의 관계에서 나오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식? 바로 옴의 법칙.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와 비례하고 저항은 바로 전류와 반비례하다 라는 것이 옴의 법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직렬 연결, 저항을 길게 연결하면 그만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즉 전체 저항이 커졌어요. 병렬 연결은 저항체의 굵기가 굵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전체 저항은 작아집니다. 자, 자기 파트에서 어느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막대 자석에 의해서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건 흔히들 알고 있는 건데 이러한 일이 코일에서도 벌어집니다. 코일에 전류를 마구 흘려보내면 얘가 하나의 막대 자석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침반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은 무슨 방향? 네,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자기력이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 자기력은 전류와 자기장이 있을 때 힘을 받게 되는 현상이죠. 오른손을 이용하면 됐어요.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 이 자기력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전동기. 우리 다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죠. 자, 대전되지 않은 털가죽, 대전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얘는 중성이라는 얘기네. 전기적으로 지금 중성인 상태네. 그리고 고무풍선을 서로 문질렀어요. 그랬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털가죽과 고무풍선이 대전되는 과정을 다음의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서술을 하면 털가죽, 전자, 고무풍선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얘는 플러스가 됐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을 해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훨씬 더 많아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하들이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걸 글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마찰로 인해서 고무풍선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사용된 개념은 바로 마찰 전기.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알루미늄 깡통, 금속. 여기 대전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면 깡통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한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플라스틱 막대가 오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옳게 설명했네요. 가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밀려났으니까 이쪽은 플러스 전하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얘는 플러스 이렇게 써야 옳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디귿, 깡통은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끌려온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엔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 바로 인력이죠. 그래서 끌려올 것입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75쪽에 나와 있어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각 용어에 바르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전하의 흐름은 어딜까요? 어디다 연결하면 될까요? 네, 바로 전류죠. 두 번째, 전류를 지속해서 흐르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네, 전압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저항이죠.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은 전선 내에서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와 B에 어떠한 전기가 걸려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마이너스들의 움직임이 보이죠? 전부 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는 B는 마이너스 전기가 걸려 있고 A에는 플러스 전기가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번 문제는 풀렸죠? A는 플러스극, B는 마이너스극. 그 중에서 플러스극은 어느 쪽에 있는가? A.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렇게 답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대로 쓰면 A에서 B, 이게 2번의 답이 되겠네요. A에서 B가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저항 A와 B를 각각 전원장치에 연결하고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하여서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보면 겁부터 먹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잘 따라서 와 보시면 해결 방법들이 생길 겁니다. A와 B 중 저항이 큰 것이 어느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X축에 전압이 들어가 있고 Y축에 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V는 I 곱하기 R이라는 공식을 떠올려 보면 이 공식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I 곱하기 R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전류가 세지면 정액값은 어때야 일정한 전압의 값이 나올까요? 그렇죠? 작아져야 되겠죠? 만약에 전류가 작아지면 저항은
커져야 일정한 값이 나올 겁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위치를 정해보면 여기에 임의의 전압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똑같은 전압이에요. B에도 이 전압이 걸려 있고 A에도 이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흘렀나요? 그렇죠. A가 전류가 더 많이 흘렀어요. 그럼 전압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되려면 전류가 많이 흘렀다, 반대로 저항은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B가 더 저항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 전압이 일정한 값이 나오죠.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글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답은 B라는 걸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드리면 쓸 수 있겠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므로 이렇게 쓰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직렬 연결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각기 다른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이름을 입혀가면서 얘가 무슨 연결로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멀티탭이고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꺼도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지 않죠. 니은은 퓨즈입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차단되는, 우리 흔히 그 두꺼비집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차단기, 지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계속 흐르면 그 열이 발생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확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퓨즈를 우리는 연결해서 화재의 위험을 막습니다.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디귿은 바로 가로등이고 얘도 하나가 꺼져도 전부체가 나머지는 다 켜져 있는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야 되죠. 리을은 장신용 전구입니다.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얘네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구 하나만 끊어줘도 얘는 싹 다 갈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고르면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놓인 나침반의 모습이다.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 좋아요. 이쪽은 왼쪽을 향하고 있고 이쪽은 왼쪽을 향하고 있네요. 얘가 N극, 얘가 S극.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석에 이 하나의 막대 자석으로 변한다고 했죠. 얘의 극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표현이고,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습의 자기장이 코일 주위에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을 하면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자, 8번 문제입니다. 말굽자석 안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놓여 있어요. 지금 여기가 N극이 있고 여기가 S극이 있습니다. 나에도 똑같이 N극, S극이 있네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나는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자, 코일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이 각각 어느 쪽인가 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말굽자석 안쪽인지 아니면 말굽자석 바깥쪽인지. 가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꼭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부터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밑에 방향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손바닥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네, 말굽자석 안쪽이에요. 말굽자석 안쪽. 자, 다음 이번에 나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자기장의 방향도 밑에 방향 변함이 없지만 전류의 방향은 변함이 있었죠. 가와 다른 게.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네, 말굽자석 바깥쪽으로 자석 바깥쪽으로 힘을 받고 있네요. 오른손 사용했죠? 꼭 이것을 약간 3차원적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꼭 오른손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장치가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어떤 장치입니까? 네, 전동기네요. 전동기. 자, 이 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약간 3차원적으로 봐야 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N극에 가까이 있는 이 부분부터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 자,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손바닥의 방향이 위의 방향입니다. S극에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오른손으로 이용을 해봅시다. 전류의 방향, 밑에 쪽, 자기장의 방향, N극에서 S극 쪽으로 힘의 방향, 아랫방향이죠. 여기선 위에, 여기선 아래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얘가 회전이라는 걸 하네요. 어느 방향으로? A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듯 오른손을 이용을 해서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아보면 코일의 왼쪽과 오른쪽에 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 선생님 지금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 말고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 있죠?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는 힘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배우실 건데 이 부분은 힘을 안 받기 때문에 바로 N극과 가까이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S극과 가까이 있는 이 부분, 이 두 부분만 우리가 힘을 받는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단원, 대단원 마무리까지 중단원과 대단원 마무리 문제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3단원 정리를 할 거예요.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